프로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그 전에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건 문자열을 다룰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면 특정 기능들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건 문자열에 관련된 기능이니까 문자열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화도 했었죠. 초기화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테스트 이닛이다 라고 해서 해당하는 결과값이 잘 나올 테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적으로 볼 거는 어퍼케이스다 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전부 다 대문자로 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퍼케이스는 전부 다 해당하는 값들을 대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케이스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S1에는 지금 전부 다 대문자로 들어간 값이 있고, 로어케이스다 라고 하는 건 소문자로 변경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하고 확인하면 로어케이스다 라고 하는 건 소문자, 어퍼케이스는 대문자. 그래서 str3라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바다 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작성을 한다. 그럼 나중에 누군가는 자바라는 걸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전부 다 같죠. 그 대신에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 사용자가 저장한 값이 equals로 비교하면 되겠죠. 자바와 같냐? 같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의미는 같지만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소문자로 비교하겠다라고 하면 로어케이스를 적용을 해서 자바와 같냐 라고 비교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문자로 비교를 할 거다. 그럼 어퍼케이스를 적용을 해서 자바와 같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장이 대소문자 어떻게 되어 있던지 간에 전부 다 비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내가 무언가 비교하겠다 그럴 때는 str3를 기준으로 로어케이스다 라고 해서 소문자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equals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값이 소문자 자바와 같냐, 그러니까 str이 갖고 있는 이 값을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교하겠다. 뭐와? 소문자 자바와.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수강 과목은 자바군요. 저희가 어저께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할 때 인덱스다 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죠. 0번째에 있는 값, 1번째에 있는 값, 2번째에 있는 값.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다 라고 하는 거 역시도 문자열로 저장을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인덱스로 값을 꺼내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기능이 캐릭터 AT다 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해요.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올 테고요. length다 라고 하는 건 저장되어 있는 길이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길이는 우리가 4개 저장했잖아요. 4다 라고 해서 나오고 1번째 값 갖고 오세요. 0번째는 t, 1번째는 2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2라는 문자를 가지고 오는구나. 자, 여기는 캐릭터 AT다 라고 하는 값은 문자 하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다 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었잖아요. 이 자료형은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값으로 가지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를 할 때는 등호 2개로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값을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str 캐릭터 AT에서 0번째에 있는 값이 t라는 문자와 같냐, 또 하나는 같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true와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0번째에는 t라는 문자가 존재하니까 그 t라는 문자가 t하고 같냐, 같으니까 true. 그 0번째에는 t라는 문자가 t하고 같지 않냐, 두 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equals를 쓸 때는 저 문자열 자체를 비교를 할 때 쓰는 거예요. 하고 안에다가는 문자열, 이거하고 같냐,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은 equals, 그리고 캐릭터 AT는 하나를 갖고 오는 거니까 하나는 등호로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주민번호나 또는 뭐 전화번호를 입력받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했을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만 이렇게 입력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주민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if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length가 앞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과 같냐? 그러니까 총 길이가 6개와 같다면 주민번호로 인식을 할 거다. else라면 길이가 잘못됐음.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주민번호에 대한 길이가 다르다라고 하면 길이가 잘못됐다, 주민번호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길이가 6개라면 주민번호에 대한 길이는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주민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사용자가 혹시 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스트링은 문자를 저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길이는 맞지만 여기를 이렇게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같이 표현을 하면 이거 역시도 0번째부터 시작을 하니까 i는 0부터 이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표현해라. 그러면 여기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0부터 5까지 진행하겠네요. 그러면 0, 1, 2, 3, 4, 5번째까지 전부 다 비교 가능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if문을 통해서 캐릭터 AT에 i라고 넣고 그 i라는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숫자로 되어 있냐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은 0이라는 문자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이 값이
9라는 문자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되는 거죠. 그러면 0번째에 있는 값이 0부터 9 사이에 있냐, 즉 숫자로 되어 있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반복하고 i를 증가하면 1 증가할 테고 1번째에 있는 값이 0부터 9 사이에 존재하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게 0이라는 문자보다 작거나 또는 9라는 문자보다 커진다면 그러면 0부터 9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는 문자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테고, 그러면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자가 2개 있으니까 반복하면서 2번 출력될 거예요. 자, 실행을 하면, 그리고 0보다 이거 5와 연산 들어가야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라면 0보다 작거나 또는 9보다 커진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 지금과 같이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여기는 이 반복문이다 라고 하는 거, 동작을 할 때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면 if문 실행되고 다음 문장 넘어와서 다음 문장 없으면 또 반복문으로 올라오고 또 조건 비교하고 또 실행하고 또 참이면 얘 실행하고 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2개 있으니까 해당하는 조건이 참일 때 2번 실행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하나가 있던 2개가 있던 3개가 있던 이런 식으로 있던 어쨌든 간에 여기에 문자가 있다. 그러면 숫자 입력하세요. 그리고 반복문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라는 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다가는 if문이 실행됐다 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겠죠. 빠져나와라.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나중에 이제 뭐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웹에서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실수로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공백은 뒤에 보이진 않아요. 공백이니까. 그럼 내가 입력한 건 분명히 테스트인데 테스트와 테스트를 비교를 했더니 같지가 않대요. 자꾸 로그인 실패가 뜬대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처리를 미리 해주고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trim이라는 값이야. trim이다 라고 하는 기능은 양쪽의 공백을 전부 다 삭제를 해줘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공백은 삭제가 되니까 result라고 표현을 하고 equals를 통해서 테스트와 같냐? 자,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번에는 true다 라고 해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split이라는 게 있어요. split은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서를 갖고 온다든가 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공백을 기준으로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여기에는 우편 번호가 있을 테고 어떤 구가 있을 테고 마지막 주소가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각각의 값들을 따로따로 꺼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편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구는 어떻게 되고요. 상세 주소는 어떻게 됩니다. 따로따로 꺼내와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한 번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문자열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전체 내용을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전체 수정이 되죠. 근데 사용자가 나는 상세 주소만 수정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스플릿은 각각의 값들을 배열 형태로 쪼개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ddress.split 이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 열을 넣어주면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자를 거냐 라는 거예요. 나는 5라는 값을 기준으로 자르겠다. 그러면 5라는 값을 기준으로 잘려버려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공백을 기준으로 자르겠다. 공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백을 기준으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잘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값들을 따로따로 출력할 수 있겠죠.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공백을 넣었으니까 해당하는 문자열 중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각각 배열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어떠한 문자를 구분을 할 때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뭐 슬러시로 구분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슬러시를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고 확인하면 replace다 라고 하는 건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폰이다 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문자열들 중에서 이러한 문자를 다음 문자로 변경하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지금같이 입력을 했다. 그럼 나중에 저장할 때 이 바를 없애겠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뭐 바 대신에 A라는 문자로 치환하세요. 그럼 바 대신에 A로 치환되겠죠. 실행하면 A라고 이렇게 잘 붙죠. 웹 제작을 하다 보면 웹으로 입력되는 모든 값들은 문자 형식이에요. 문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1, 2, 3, 4를 입력을 했다. 그럼 저장되는 건 문자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문자 형태를 받아서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연산은 뭐 이거 더하기 뭐 100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숫자 연산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숫자 연산이 아니라 문자 연산으로 이루어지죠. 문자 연산은 그냥 붙여주는 게 문자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합쳐지면 문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자 연산이 된다. 그럼 난 이거 숫자로 연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인티저점 parseInt다 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폰 문자열을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int 형태의 변수에다가 저장하세요. 그리고 폰 대신에 nu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실행하면 지금과 같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요 num 있잖아요. num은 현재 숫자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숫자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가 발생하겠죠. num은 현재 int 형태의 값이니까 int 형태를 문자에다가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 문자와 숫자가 더해지면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num이라는 값을 문자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연산을 하면 문자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랜덤 하나 볼게요. 랜덤이다 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임의의 숫자를 뽑아내는 게 랜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랜덤이다 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계산기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확한 계산을 뽑아내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컴퓨터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무작위의 값을 뽑는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뽑는 거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연산을 해요. 그리고 그 연산된 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 연산된 값이 랜덤한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랜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이 자 임의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반복문 5바퀴 동작을 해서 해당하는 값 표현하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값은 0.000 뭐 1부터 0.999 사이에 있는 값을 뽑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ss.random이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표현하겠다 라고 한다면 약간의 연산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연산을 조금 합시다. 반복문 그대로 복사를 하고 아래쪽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줄게요. 사용을 하고 더블 형태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DOU다 라고 하는 게 랜덤한 실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랜덤이 나올 수 있는 값은 0.0001부터 0.999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0.0001이니까 거기서 3을 해봐야 0.0003이 되겠죠. 그리고 0.999 사이니까 이 사이부터 나오는 값은 2.999라는 값을 꺼내 오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트 형태로 형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실수의 값은 그냥 잘라버리고 인트 형태만 갖고 오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에 대한 값을 꺼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랜덤 곱하기 3을 하면 3개의 숫자를 뽑아 오겠다. 0부터 2까지 범위를 뽑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곱하기 5를 하겠다. 그러면 0.0005부터 4.999 사이에 있는 값을 뽑아 오겠죠. 그러면 인트로 형변환을 하면 0부터 4까지 총 5개의 숫자를 뽑아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 랜덤한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0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 이거를 인트로 형변환을 하면 실수 값은 버려버리고 정수의 값만 갖고 올 테니까 0부터 2까지 3개에 대한 숫자를 뽑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을 인트로 형변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면 0부터 2 사이에 있는 3개의 숫자를 뽑아올 수 있다. 요 매스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랜덤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걸로 변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랜덤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폼을 이용을 해서 출력합시다. 실행을 하고 확인하면 자 결과값 잘 나오죠. 또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하면 0부터 2까지에 대한 값을 뽑아내죠. 자 이거 랜덤이다 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할 때 역시도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java.util이다 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요 값에서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엔터를 치면 임포트가 추가가 될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